안녕하세요. 초등독서 로드맵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전자기기와 독서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자기기 무조건 금지가 아니고요. 이 독서랑 전자기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싸우시는 분들 보면 보통 이래요. 아이는 스마트폰을 막 보고 있죠? 혹은 막 태블릿이나 PC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때 막 책을 들이면서 책 좀 읽어." 막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럼 애가 "왜 나 방해해요? 왜 나 못하게 해?"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 입장을 대변하고 싶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규칙을 먼저 잘 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30 분을 보든 1 시간을 보든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터치를 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넘어가고 나서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하고 같이 먼저 대화를 하세요. 막 하고 있는데 화면을 가려 버린다거나 컴퓨터를 끄거나 이런 식의 공격적인 행동 말고요. "어 지금 1분 전이야. 맞춰야 돼." 혹은 "어 3분 지났는데 너가 지금 약속한 시간을 넘겼다." 아니면 "곧 약속한 시간이다." 이런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른도 뭐 그렇게 딱 1 시간 딱 정해서 뭔가를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니면 아예 타이머를 딱 앞에 두고 시작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겠죠. "엄마는 3 번까지만 얘기할 거야. 그다음부터는 안 돼."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화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도 만약에 아이가 화를 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아이의 잘못이 되는 거니까 제대로 훈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전자기기에 대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먼저 읽어야 유튜브 볼 수 있어. 공부를 다 해야 게임을 할 수 있어. 물론 저도 초반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 숙제 양이나 공부 양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이제 6 학년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다 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너무 한밤중인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게임을 하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에 할 일을 좀 한 다음에 간식도 좀 먹고 또 숙제를 좀 하다가 공부를 좀 하다가 어 좀 쉬고 싶을 때 게임하라고 해요. 네. 30분 하거든요, 평일에는. 그럼 30 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다시 저녁 먹고 공부를 이어서 한다거나. 그리고 책은요, 중간에 읽지 않고 자기 전에 읽어요. 오히려 자기 전 30 분이 쪼끔 더 집중하기가 좋은 것 같고, 아이도 그때는 재미있으면 40분 뭐 이렇게 쪼끔 더 읽고 자고 다음날 학교 가서 아침 독서 시간에 이어서 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의 패턴에 맞게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정하고 이걸 언제 할 것인지도 좀 하루의 루틴을 보면서 끼워 넣고, 네, 독서 시간도 언제가 좋을지를 한번 잘 정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전자기기와 독서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유튜브에서 계속 우주를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요. 공룡을 좋아해요. 뭐든지 괜찮아요. 아이가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 수는 있지만 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죠. 그거랑 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게임 애들이 보는 걸 옆에서 봤더니 뭐 이렇게 광물을 막 캐더라고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런 거랑 관련해서 같이 읽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이게 굉장히 캐기 힘든 거고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데 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봤던 거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게 이런 책이 있어요? 재밌어 하면서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건축과 관련된 책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 책이 아니더라도 교과서의 한 부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책이나 교과 과정하고 연결을 해 보는 그런 경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도 '아 맞다. 이게 뭐 이런 거였지.' 그냥 게임에만 딱 몰입되는 게 아니고 혹은 책에만 막 이렇게 몰입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가 있어요. 쪼끔 더 어린 아이라면 공룡 영상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공룡 영상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면 공룡 책을 또 같이 봐요. 그러면 책에서 봤던 거랑 영상에서 봤던 거랑 공룡 이름이 또 막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걸까? 서로 다른 공룡인가?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유튜브가 시작이고 자연스럽게 책으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자기기는 무조건 아니야. 독서의 적이야가 아니고 독서를 여는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해야 될 미션 알려드릴게요. 독서 시간을 이미 다 정하셨을 텐데요. 디지털 사용 시간도 정하셨나요? 언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것인지 한번 정해 보시고요. 얼마 동안, 하루에 몇 분 동안 사용할 것인지도 한번 정해 보시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아이하고 대화해 보세요. 저도 너 처음에는 무조건 숙제를 다 해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분명히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하고 얘기를 나눠서 "오늘은 숙제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퀘스트만 좀 깨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뤄." 아니면 "주말로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주말이나 다른 요일로 미뤄."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규칙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님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언제 하고 네, 이런 거를 연습해 보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정하기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율을 해 보시고요. 이게 잘 안 지켜진다. 그러면 이 목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바꿔 줘야겠죠. 뭐 한 달 전에 제가 이 독서 로드맵 1 편 올렸으니까 한 달 전이 아니네요. 벌써 2달 전에 올렸나요? 그러면 그때 정했던 게 지금 이제 학기 중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방학이고 지금은 학기 중이니까 달라졌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바꿔 볼까? 이거 얘기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게임을 초등학교 5 학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했어요. 둘째는 어쩔 수 없이 3 학년부터 된 거죠. 최대한 미룰 수 있다면 미루는 거 저는 추천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여기에 이제 집착하지 않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숙제를 막 대충 한다거나 책을 날림으로 읽지 않도록 잘 조율하면서 독서와 전자기기가 공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뭐 형제 자매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최대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즐겁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저희의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 주고 가세요.